한 37, 8 보면은 자 먼저 주제라고 해야 되나? 글을 전반적으로 정리했거든 얘는. 자, 열 손실의 측면에서 작은 생물은 더 빠르게 열을 생산해야 된다. 자, 이게 약간 수학 문제일 수 있는데 어, 이게 생물이라고 해봐. 내가 그림을 못 그려주는 생물이야. 근데 얘가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곱하기 2가 됐어. 그럼 얘 면적은 곱하기 2가 될까? 곱하기 2가 아니지. 얼만큼 돼? 그 부피는 세제곱이지. 부피는 세제곱이지. 면적은 제곱이잖아. 그래서 부피가 2배 커진다고 해서 면적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고 2배보다 더 조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영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봐봐. 자, 여기 똑같은 걸 뭐라 그러지?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 정육면체가 각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커졌어. 그래서 이게 4가 됐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부피가 8이지. 면적은 24. 그치? 자, 얘 부피는 64. 면적은 96. 맞아. 잘하네. 그러면 부피는 8배가 됐어. 면적은 4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 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 부피가 커진 것보다 면적은 더 조금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생물에게 있어서 면적이 많아야 열이 이렇게 막 방출이 많이 돼. 열이 방출이 돼. 그래가지고 자, 열 손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작은 생물은 적어보자. 그 오른쪽 페이지 밑에다가 적은 데다가 작은 생물에다가 밑줄을 쳐보고 작은 생물은 열 손실 많이 될까? 잘 안 될까? 자, 큰 애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인 면적이 더 커. 상대적인 면적이 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 대비. 부피 대비 면적이 커. 그러니까 얘는 부피 대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 열 손실이 많아 작은 애들은. 그러니까 열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심장박동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장박동수의 측면에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평생 동안 비슷한 심박수를 가진대.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이 글에서 아마 포유류라고 했던 것 같아. 맞나? 포유동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평생 동안 비슷한 심박수를 가진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 빨강색으로. 작은 동물들은 심장박동수가 많아. 그리고 큰 동물은 심장박동수가 적어. 그럼 얘는 심장박동수는 많은데 수명이 짧다는 얘기일 거야. 왜냐하면 평생 동안 비슷한 심장박동수를 가지거든. 심장박동수는 빠른데 수명이 짧은 거야. 큰 동물은 심장박동수는 느린데 수명이 긴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평생 동안 뛰는 심장박동수의 총합은 거의 비슷하다. 이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인간만 예외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과학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 조그만 애들은 부피 대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심장박동수가 높아야 돼. 근데 심장박동수가 높은 대신에 수명이 짧고 큰 동물들은 심장박동수가 낮은 대신에 수명이 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뛰는 심장박동수의 총합은 어차피 비슷비슷하다.
근데 인간만 예외다 이런 말. 열은 표면에서 손실되므로 당신이 최적에 대비하여 부피에 대비해서 많은 표면적을 가질수록 당신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작은 동물이 큰 동물보다 빠르게 열을 생산해야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박동수가 빨리 뛰는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끼리의 심장은 1분에 30회, 인간은 60회, 소는 50에서 80이지만 생쥐는 1분에 600회, 즉 1초에 10회를 뛴다. 엄청나지. 매일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생쥐는 몸무게의 50%를 밥으로 먹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면적이 최적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아서 열심히 먹어야 되고 심장도 빨리 뛰는 거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은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신체 무게의 단지 2%만 먹으면 된다. 알겠고, 동물이 기묘하게도 동일한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평생 동안 뛰는 심장박동수라는 부분이다. 심장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장박동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조그만 애들하고 큰 애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동물들은 평균 수명대로 산다면 8억 번 심장박동수를 가진다. 근데 예외는 인간이고 우리는 뭐뭐뭐뭐 한다 하면서 글이 끝났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래서 영어를 봅시다. 자, heat is lost. 열은 손실된다. 표면에서.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하지 말고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래서 더 뭐 할수록 더 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하겠지. 더 많은 표면적을 너가 가질수록 relative to 뭐와 비교하여 이렇게 갈게. 볼륨이라는 말은 부피란 뜻이야. 부피랑 비교해서 너가 더 많은 면적을 가질수록 더 열심히 너는 work, 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비교급. 자, 그것은 의미한다. 뭐라는 것을 혹은 뭐라고 의미한다. Little creatures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조그만 생물들은 열을 만들어야 돼. 더 빠르게. 누구보다? 큰 생물들보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creature이라는 단어가 생물이거든. 자, 비교할 단어 한번 적어볼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란 말이야. 근데 creature는 생물이란 뜻이지만 creation은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해. 다른 단어거든. 예전에 시험 대비하다가 이걸 본 적 있어. creature가 맞냐, creation이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왔더라고. 왜냐하면 둘 다 명사니까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잠깐 눈에 띄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은 여기서의 리틀은 그냥 말 그대로 작은이라는 형용사거든. 크기가 작다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few little 해가지고 뭐 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은 다른 단어야. 그거는 수량이 많냐 적냐를 말하는 거. 근데 지금은 수량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 자체가 작은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few 써버리면 말이 이상하게 돼버려. They must therefore,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하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 리드라 그러면 이끌다인데 라이프 스타일을 이끈다?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 왜? 앞에 뭐 궁금한 거 있어? 글씨가 왜? 뭐가 글씨가 이상해? The elephant's heart beats just 30 times a minute. 코끼리는 심장박동수가 1분에 30번이래. 코끼리의 심장은 뛴다. 30번 1분에. 인간은 60번. 소는
50번에서 80번 뛴다. 하지만 G의 하고 여기 이제 심장이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G의 심장은 뛴다. 600번 1분에 10 times a second 1초에 10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단순하게 해석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everyday 매일매일 just to survive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G는 먹어야 합니다. 대략 50% 자기의 체중의 50%를 먹어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고, 우리 인간들은 대조적으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 Only about 2% of our body weight. 우리 체중의 2%를 뭐하기 위해서.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 우리의 에너지 요구 사항을 이렇게 supply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특별한 건 안 보이고, one area 하나의 영역 하고 그 영역을 꾸미는 관계부사지.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하고 닫아서 동사 이렇게 갈 건데, 동물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uniform이라는 말은 일관된 동일한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동일한 하나의 영역은 with the number of heartbeats 심장박동수의 숫자이다. 그들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되는 심장박동수의 숫자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예상은 했겠지만 어하고 더를 구별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지. 여기서 더 넘버 오브 해가지고 뭐뭐의 수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니까 내용상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두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글쓴이가 동물들은 평생 동안 뛰는 심장박동수의 총합이 결국은 비슷비슷하다 해가지고 일관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자리에다가 빈칸 틀어놓고 문제 내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유니폼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consistent. 이것도 일관된이란 뜻이니까 하나 알아두면 좋겠지. 자,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s. 심장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들은 가지고 있다. 대략 8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그들 속에서 대략 800번의 8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가진다. 만약에 그들이 평균적인 수명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despite는 전치사고 얘랑 구별해야 되는 거, 뭐 도우나 얼도우나 이런 접속사류하고는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despite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뭐 있었지? 맞아. in spite of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괜찮았고. 예외는 사람이다. 우리는 패스, 지나간다. 8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지나간다. 25살이 되고 나면은 8억 번 벌써 지나갔어. 그리고 just keep on going, 계속해서 간다. keep on going, 계속해서 간다. keep on ing, 계속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계속 진행한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심장이 계속 뛴다. For another 50 years, 또 다른 50년 동안. 그리고 몇 번이야? 16억 번이라고 해야 되나? 16억 번의 심장 박동수 or so, 아니 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another라는 거에다가 좀 체크를 해볼까? another.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이 25살, 25년을 살았어.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8억 번 뛴 거래. 근데 25살 살고 죽을 게 아니잖아. 한 50년 정도 더 산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50년이라고 하는 게 뭐 정해져 있는 대상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나더로 표현을 했다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출제자면은 저런 거 어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 그러면 끝났지. 38번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쓰면서 들어보면은 사회화 시킨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야.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얘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은 뭐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근데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그래서 사회화 한다는 얘기는 교육시키고 성장시킨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학 작품 이해되지? 아기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사회 속에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책이 있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 책이 있고 TV가 있다면 얘가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세서 얘는 파묻혀 버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대. 상호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책에 있는 내용을 TV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TV에서 하는 뭐 드라마를 책으로 출판할 수도 있는 거고, TV를 보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책으로도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한글 봅니다. 처음에 이제 말이 조금 어렵거든. 보면은 아동 문학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은 아동 문학의 텍스트가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교육적, 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무슨 말일까? 자, 봐봐. 아동 문학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 이데올로기가 사상이란 뜻이거든. 사상. 사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얘가 이제 좀 성장을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그 관심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문학 작품이 교육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데서 비롯이 된 거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정말 쉽게 말을 바꿔보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교육적, 지적, 사회적으로 아이를 발달시켜서 그 애가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는 거다. 다시 문학 작품은 성장을 돕는다. 문학 작품은 성장을 돕는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 자, 아마도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적어도 작가에게는 아동 문학의 텍스트는 사회를 그 사회가 바라는 대로 보이게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말이 조금 어렵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책을 딱 적을 때 적어도 작가에게만큼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사회라는 건, 책 속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사회라는 건 적어도 사회를 그 사회가 바라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 속에 묘사되어 있는 사회는 그 사회가 원하는, 나는 나 사회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걸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고 싶은 대로 묘사를 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게, 안 되겠다.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1984라는 책이 있어. 1984.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어떤 약물을 먹어서 그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 속에 있는 사회의 사람들은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에 하나씩 알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알약을 먹으면 감정이 통제가 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잘 따라. 그래서 정부의 반항도 안 해. 근데 그 알약을 끊으면 감정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정부의 반항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묘사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책 속에 드러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적어도 작가가 볼 때는 아 이런 사회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책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애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보다 하고 배우겠지. 다시 읽어볼게. 사회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면 그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사회를 묘사를 해줄 거야. 좀 이해가 되지? 사회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대로 책 속에서 묘사를 할 거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너무 어렵지만 이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고 자 분명히 문학만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또는 심지어 매체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사회화시키는 동인은 아니다. 자, 동인이라는 말은 내가 책에서는 행위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동인이거든. 에이전트야 영어로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매체들 사이에서 문학 작품만이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게 아니야. 이제 TV 얘기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문학 작품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디어 얘기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 오늘날 책의 영향은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크게 가려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러나 두 매체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있고 소위 아동문학 고전이라고 불리는 많은 책이 TV로 반영되고 있고 책이 TV로 방영되고 있대.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 결과 새로 나온 판본의 책은 TV를 시청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애들이 TV를 보고 이 책도 보고 싶어 하면서 TV에서 책으로 이어진다. 비슷하게 아동을 위한 몇몇 텔레비전 시리즈는 책 형태로 출판되기도 한다. 역시 상호작용을 했어. 자, 이제 영어로 봅시다.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해가지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 하고 interest가 주어라고 해볼게. 그러면 아동 문학 작품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은 발생합니다. 뭐로부터 발생하냐면 믿음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어떤 믿음으로부터? 아이들의 문학 작품 텍스트는 문화적으로 형성을 하는 거래. 아까 해석에서 이걸 뭐라 그랬었지?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했네.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오브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였던 거 기억나? 오브 플러스 명사. 그래서 of massive importance면 매우 중요한 이라고 해석을 하는 형용사라고 이해를 하자.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되는 거. 아이들의 문학 작품 텍스트는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야.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믿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대시는 동격 대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arise from 이라고 쓴 것도 한번 봅시다. arise하고 우리 arouse 많이 구별해서 외우잖아. arouse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arouse는 무슨 뜻? 발생시키다. 얘는 타동사. arise는 발생하다 자동사.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 아마도 그 어떠한 텍스트보다 더 이상으로 그들은 문학 작품은 사회를 반영한다.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어려운 부분이 여기거든.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나 뭐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사회를 어떤 것처럼 묘사를 할 거냐면
It wishes to be. 여기서 it은 사회를 말해.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회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문학작품이 사회를 그려준다. 자, 또 as 또 나왔어. 뭐대로? It wishes to be seen. 그 사회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회를 비추어준다. 그리고 또 나왔어.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대로. 적어도 작가에게만큼은. 이런 말이야. 문학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는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회를 그린대. 참 말이 어려워. 자, 명백하게 문학작품이 유일한 사회화의 행위자는 아닙니다. 사회화의 동인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현인데, 사회화의 행위자, 이거는 결국은 아이를 사회화하는 수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문학작품이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심지어 미디어들 사이에서도 문학작품만 아이를 사회화하는 수단은 아니고 TV도 나올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주어 진주어지. 가능하다.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라고 혹은 뭐라는 것을 명사절이지. 뭐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한 거냐면 오늘날 The influence of books, 책의 영향력은 매우 가려져 있다고. 뭐에 의해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의해서. 해서 대명사. 뭐에 대한 대명사냐면 영향력에 대한 대명사.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책의 영향력이 TV의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가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문제 낼 거 딱딱 보이지. 예를 들면 대명사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보면은 이런 거 문제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딱 봤을 때 헷갈리지? 이게 계속적 관대인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완전하게 제시가 됐고, 사실 for example을 잘라놓고 보면은 argue that하는 뭐 별거 없는 문장인데 for example이 중간에 들어가서 좀 헷갈려 보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here's a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 상당한 정도의 상당한 양의 상호작용이 있다. 두 미디어 사이에는. 두 미디어는 누구누구? 그치? 텔레비전하고 문학작품. 그 두 미디어 사이에는 상당한 양의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갈 거고, considerable이 상당한이지. 이거 기억나나? considerate, R-A-T-E. 사려 깊은. 서로 다른 말. considerable은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구별해야 되고. Many so-called children's literary classics. 많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아이들의 문학 고전, 문학적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televised,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된다. 이게 좀 televise라는 동사를 활용을 했네.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어서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된다. 그리고 resultant new book edition. 여기서 resultant는 여기 있다.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책 버전은
책 에디션은 아까 판본이라고 했던 것 같아. 새로운 책 판본은 강력하게 서제스트한다. 뭘 서제스트하냐면 뷰잉은 encourage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격려할 수 있어. 그 뒤로 이어지는 독서를. 여기서 뷰잉이라는 거는 TV 보는 거 생각하면 돼. TV를 보는 건 격려해. 애들한테 너네 이제 TV 봤으니까 이제는 독서를 해라. 문학 작품을 읽어봐라.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격려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이고, subsequent는 단어 알고 있었어? subsequent는 뒤이어 발생하는 이란 뜻이야. 뒤이어 발생하는. 그러니까 TV를 보고 그 뒤이어서 문학 작품을 읽어보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some television series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텔레비전 시리즈는 출판되어집니다. 책의 형태로 출판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similarly 연결사 쓴 거 한 번만 체크하고 끝내보자. similarly는 같은데 다른의 역할인 거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지? 정리해서 얘기해볼까?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건데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지. 그러니까 같은데 다른 해가지고 similarly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끝.